안녕하세요, 규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받고 난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불합격하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초등 임용고시를 다시 치면 되죠.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졸업을 해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난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하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중등 임용고시를 다시 치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학을 선택해야겠죠? 교육대학, 사범대학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여서 교대, 사대라고도 하는데 교육대학, 교대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의 초등교사가 되는 거고요. 사범대학, 사대를 졸업하면 중고등학교의 중등교사가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도 중등교사라고 분류가 돼요. 교대는 전공이 초등교육과이고요. 부전공으로 컴퓨터교육과, 체육교육과 등이 있어요. 보통 교육학과, 국영수과사, 은미체, 도실컴 이렇게 교과별로 있습니다. 부전공은 좀 더 깊이 배운다, 학점을 더 취득한다는 뜻이지 교대 체육교육과라고 해서 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는 전공이 초등교육과로 통일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면 중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영어교육을 전공하면 영어교사가 될 수 있겠죠. 주의하실 점은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교육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의 교과의 교사는 아니죠. 그래서 다른 교과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9년차 교사이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대와 사대를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교육대학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요. 수도권에는 강남의 서울교대, 안양의 경인교대, 서울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강원권에는 춘천의 춘천교대가 있어요. 충청권에는 청주의 한국교원대 청주교대가 있고요. 공주의 공주교대가 있어요. 전라권에는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상권에는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가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곧 보산대랑 통합이 되어서 부산대 초등교육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권에는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전주교대를 나오면 전북 지역에서 반드시 교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나서 교사로 근무할 지역은 임용 성적 순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전국의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누어서 적어놓았고요. 수도권의 경우 국립대학으로는 서울대, 인천대가 있고요. 사립대학으로는 서울 지역에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용인에 강남대, 단국대가 있고 안양에 성결대, 인천에 인하대가 있습니다. 사범대학은 너무 많아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 충청 지역 사범대학 현황이고요. 국립대학으로 강원대, 인천대,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교원대가 있으며 사립대학으로 가톨릭, 관동대, 모건대, 한남대, 서원대, 청주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대는 사범대학이 없고 교육과학대학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범대학의 형태는 아닙니다만 교육과학대학이 들어가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지역 사범대학 현황이고요. 국립대학으로 부산대, 경북대, 안동대, 경상대가 있고 사립대학으로 신라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경남대가 있습니다. 전라 제주 지역인데요. 국립대학으로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가 있고 사립대학으로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가 있습니다. 네, 교대 4대 입학을 했으면 거기서 뭘 배울까요? 커리큘럼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배웁니다. 교육학의 세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교육공학, 제 전공이죠.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평생교육, 교육평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매번 외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교육학을 배웁니다. 국어 교과는 어떻게 지도하는지 등 지도법 중심의 학문이죠. 그리고 전공별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화학교육과는 화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죠. 이건 보통 사범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교육대학은 전공별 기본 이수 과목보다는 다양한 교과의 교과 교육학을 배우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교과 교육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대 사다의 꽃이죠. 교육 실습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교생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로 가게 되죠. 교생 선생님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과 많은 추억을 쌓게 됩니다. 교대는 약 10주 정도 가고요. 학교마다 다른데 3번,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기도 합니다. 하대는 약 한 달 한 번 정도 다녀오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2급 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임용고시를 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인데요. 왜 2급일까요? 1급 종교사는 교사로 임용 후에 3년에서 5년 후에 자격을 받습니다. 신규 교사 딱지를 떼고 어느 정도 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시험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먼저 교직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교육 및 교육학 관련된 내용으로 논리적인 글을 써야 하는데요. 60분 동안 한 개 문항이 나오고 배점은 20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시험이 있는데요.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거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알아야 할 교과 지식과 배경 지식에 대해 출제가 됩니다. 80분이 아니라 140분 동안 22개 문항이 나오고 80점 배점으로 단답 소수령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객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면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어도 풀 수가 있지만 주관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암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시험이 있는데요.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임용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4학년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2차 시험인데요. 수업 실현, 수업 지도안 작성,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전형의 기본적인 방식이 비슷하되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수업 실현은 문제를 받은 후 25분 이내로 수업을 구상한 후에 심사위원 3명 앞에서 15분 동안 실제로 수업하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은 실시하는 교육청도 있고 아닌 교육청도 있는데 수업을 어떻게 할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수험자가 교직에 적합한지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교육이나 교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죠.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면접을 보는 것인데 10분 이내 정도로 진행합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은 낮은 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한 후에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수업에 대해 비평하기도 하고 집단 토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인데요. 1교시는 교육학 논술 60분 동안 한 문항 20점이고요. 2교시는 전공 A 90분 동안 12문항 40점, 3교시는 전공 B 90분 동안 11문항 40점입니다. 전공 A와 전공 B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논술형 문제가 있어서 전공 A는 기입형과 서술형, 그리고 전공 B는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출제되었었는데 논술형 문제가 사라지면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중등 2차 시험의 경우 실기평가가 있어서 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실기를 봐야 합니다. 그 외에 수업 능력 평가, 심층 면접은 초등과 같고요. 초등과 다르게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대 4대 졸업 후에 임용시험을 통한 일반적인 교사 루트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교대 4대를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직 이수를 통해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등은 안 되고 중등만 가능합니다. 교직 이수는 과거 교사가 모자라고 교사가 비인기 직종일 때 교사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직 과정이라고 하면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과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구성한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교직 과정, 기본 이수 과목, 교과 교육학 등을 합쳐서 전공별 50학점을 들어야 하고요. 열심히 해야겠죠. 교직 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제1요건은 우선 성적이기 때문에 해당 학과 내에서 신청자 중에서 등수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를 전공하면서 교직 이수를 받으면 수학교사 자격증이 나오고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하면서 교직 이수를 하면 영어 교사 자격증이 나오죠. 다음으로 교육대학원을 가서 중등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등은 안 되고 중등만 가능합니다. 초등은 꼭 대학 학부 때부터 교육대학을 가야 해요.
교육대학원은 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설치하는 특수대학원인데요. 학문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대학원과는 달리 교육 이론을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졸업생은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은 하는데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만 해당이 되겠죠. 대부분 5학기 분량으로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요. 야간 과정으로 개설되는 경우와 계절제 과정,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예 동계로 개설되는 경우로 나뉘어요. 현직 교사들이 전문성 강화 및 승진을 목적으로 입학하거나 다른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현직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 점수를 갖죠. 혹은 수학교사가 정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이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논문을 쓰기도 하고 논문을 쓰지 않는 논문 대체학기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논문 대체학기 등록 및 평균 6학점 추가 수강과 현장 연구 보고서 제출로 졸업 논문 제출 및 심사 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졸업 시점이 최소 한 학기 6개월 늦춰지고 등록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겠죠.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나면 임용고시를 쳐서 교사가 되거나 혹은 임용고시에 떨어질 수 있겠죠. 혹은 기타 사정으로 임용고시를 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어요. 교원 자격증만 있다면 학교별로 지원 가능하고요. 6개월, 1년 단위로 소수 인원을 채용해요. 학교에 휴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빈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우는 것이죠. 교대생, 사범대생이 임용에 불합격하거나 합격한 후에 발령 대기 중일 때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많이 해요.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특별한 업무를 맡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교사들처럼 담임 혹은 교과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임용시험을 보기도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초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담임을 할 수 있는데 과학, 체육, 영어 같은 교과 전담 교과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난 후 임용고시 합격하면 됩니다. 불합격하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임용고사를 다시 치면 되겠죠.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 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난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합격하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중등 임용고시를 다시 치면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용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